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2019년 3월 한국의 백골 사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직 경찰 수사고 그리고 아직 검찰에 넘어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한 점, 약간 이상한 점들이 몇 개 남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선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 흉기, 둔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과연 그들의 진술이 맞는 건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지금으로 따져도 약 한 달 전입니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차동고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바로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의 왼쪽 모습, 이 모습도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보이는 낭떠러지, 그리고 그 밑에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무언가 이상한 게 하나 확인이 됩니다. 19년 3월 8일 오전 9시 40분,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제 다가오는 봄을 맞아 연례 행사로서 마을을 함께 돌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던 이유도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글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옆쪽으로 4차선의 넓은 길과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쪽 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게 되고 그걸 치우지 않게 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이곳에 질비해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장 모습 보면 이 정도의 쓰레기 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날도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도중에 마을 주민 한 분이 버려진 천막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걸 치우기 위해 잡아서 들추는 순간 그 안에 사람의 뼈가 발견됩니다. 외관상 뼈의 손상은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의 형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마을 주민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경찰은 이곳으로 출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이쪽 지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사체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골 사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기가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실종돼 있거나 가출 신고가 돼 있을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시신의 뼈의 모습을 보고 골반뼈 중심으로 봤을 텐데 남자와 여자의 뼈는 골반뼈의 모양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남자의 뼈라는 건 육안적으로 확인이 충분히 되는 상황. 시신은 온전한 상태. 근데 특이한 건 소지품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즉 신원 확인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이 내용, 이 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인데요.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습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서 여러분이 좀 사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는 철조망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 무언가 기둥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표준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가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이런 면, 이런 공간은 어디인지 함께 지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동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길이 이렇게 옛날 구도로가 이렇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차동고개로. 지금은 쓰지 않는, 굳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강원도로 갈 때 대관령 터널을 그냥 지나가는 걸 많이 이용하고 실제 대관령을 넘어가는 사람이 적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구도로고 여기가 신도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구도로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쪽 중심으로 조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쪽 면은 이런 가드레일 같은 게 없는 곳입니다. 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야에 아마 이런 모습, 아 여기가 뚫려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장소 하나, 그리고 팻말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다, 옆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장소, 그리고 가드레일이 사라지는 장소. 사건 현장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현장이 보인 곳이 바로 이곳인 거죠. 아마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 유기한 장소는 구도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 그냥 옆면에다가 던지고 갔다라는 점이 특징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옆에 가드레일 같은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가드레일이 없는 곳, 즉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며 사람을 이동시킬 때 뭔가 넘지 않아도 되는 곳. 만약에 힘이 굉장히 센 사람, 항구의 시신을 혼자서 옮겼다라는 가정과 여럿이서 옮겼다라는 가정을 둘 때의 이야기인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를 그냥 시신을 들고 왔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내적으로 봤을 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이 남자의 시신을 혼자서 가지고 왔을 가능성, 그리고 이곳에 유기되고 갔을 가능성, 만약에 혼자가 아니었다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 2명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신을 좀 편하게 유기할 수 있는 곳에서 유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살일까요?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소지품이 없습니다. 사고사일까요? 여기는 사고를 당할 만한 위치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골 자체에 어딘가가 깨졌다던가, 뭐 다리뼈가 깨졌다면 승용차에 부딪혔구나, 어깨 쪽, 옆구리 쪽을 다 깨졌다라고 하면 뭔가 큰 트럭에 부딪혔구나, 뭐 이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시신의 뼈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사고사나 자살일 확률은 좀 낮고 타살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경찰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 타살을 했으면 시신을 왜 저렇게 보이는 곳에 둘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시신을 놓은 장소가 말입니다. 사진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의 위치상 이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차라리 더 산 쪽이었으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서 유기하거나 바다 같은 데 빠뜨리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범죄자의 입장과 일반인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살인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종류를 좀 나눠서 우발적이었거나 계획을 해서 죽였지만 초범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낮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과 그리고 경험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나뉘는데,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시신을 어떻게 보면 또 용이하게 이제 분산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경험치가 낮을 경우엔 벌판에 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인의 심리상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을 죽였다, 내 앞에 시신이 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모든 몸을 지배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디에 가서 해야겠다. 첫 번째, 산에 가서 묻어야지. 어느 산을 갈까요? 산에 갔다고 칩시다. 언제 가야 될까요? 밤에 갔다 칩시다. 산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산에 올라가서 땅을 어떻게 팔까요?
땅을 파기 위해선 불빛이 필요한데 그런 불빛을 켜는 순간 누군가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범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땐 시신을 어딘가 산이나 바다에다 유기한다는 게 쉽게 들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바다는 해수욕장 근처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다가 시신을 던져놓는 순간 물이 밀려오는 취지로 다시 우리 쪽으로, 육지 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 자기가 배를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한 곳에 내려놓는 것도 다시 육지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범인의 심리는 대부분 그래서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 이런 곳에 버렸다는 건 초범, 경험치가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빨리 버리고 빨리 도주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예 모르는 길에다가 유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누가 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분명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인 거리상 좀 멀다라고 느껴지는 공간, 우리가 느낄 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때까지 시신을 데리고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말 단순한 얘기인 거죠. 내가 시신을 트렁크에 넣었다. 근데 만약에 경찰 불신 검문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누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그 안에서 피가 떨어지거나 분명 흔적이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와 실제 물리적 거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영화가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습을 봤을 땐 타살이라면 범인 혹은 범인들은 이곳의 초범이고 이곳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깊은 산골도 아니었던 이런 공간에 나왔다는 부분, 면식범일 확률도 있고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신의 어떻게 보면 신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그래서 충남, 충북, 대전, 경기도 이 모든 지역의 병원 의료 기록부터 시작해서 실종자, 가출자 명단을 전부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왔던 백골의 시신을 이제 국과수에 보내 나이와 연령대를 체크했던 거죠. 나이, 연령,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별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뼈만 나온 부분이라 시신 확인에 대한 부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철심을 박은 기록, 의료 기록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해서 시신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14일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국과수에서 당시 사망할 때 나이는 37세 남성 A씨다 라고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 남성이 확인되고 면식범부터 찾자 당시의 혼인관계 그리고 과거 행적들, 생활 근거지 모든 걸 분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실종자 명단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형제들과는 10년 전부터 연락을 아예 안 했던 겁니다. 즉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단 한 명, 10대 초반의 자녀 한 명이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이 실종자의 엄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 어떻게 보면 부인인 겁니다. 부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이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07년 결혼, 슬아에 자녀가 한 명 있었고 2009년에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그 아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혹시 남편이 사망한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사망한 걸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 잘 모르겠는데요. 죽었어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2009년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통신기록에서 이상한 게 확인됩니다. 사망한 남자 37세 A씨가 마지막까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역의 기록에 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부인입니다. 근데 난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는데 연락이 안 됐다를 말한 게 아니라 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상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전 부인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게 매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경찰은 추궁합니다. 혹시 정말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까? 웬만한 범죄자들은 대부분 저 몰라요. 증거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 부인은 바로 인정합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되게 이상한 자백인 거죠. 죽였구나. 근데 경찰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을 던집니다. 혼자 죽였다고요? 어떻게 죽였는데? 혼자 죽였다고 치기에는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이고 차에 태워서 여기까지 이동해서 시신을 유기하고 갔다라는 게 좀 어떻게 좀 납득이 안 갔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쉬운 자백이었죠. 경찰이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자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혹시 독박을 쓰기 위해서일까? 결국 또 한 명의 범인이 나타납니다. 용의자는 2명이었습니다. 당시 동갑이었던 37세 전 부인, 그리고 전 부인의 친남동생입니다. B씨고 당시 나이 34세. 망자에게는 처남이었던 거죠.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살해하기 위한 공모를 세웠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이고 농약을 먹인 뒤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해서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을 확인한 뒤 처남이 둔기로 쳐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전에 살았던 아산 지역 근처로 끌고 와서 살해를 하고 다시 이쪽에 와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근데 이 진술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수면제와 농약으로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TMI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했던 거죠. 원래 살해 계획이 있었다. 못 죽여서 살해 계획을 이렇게 바꿨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계획성이 있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근의 저수지를 유인한 뒤 둔기로 쳐서 살해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신을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수지 이곳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조용한 한적한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둔기로 내리쳐서 만약에 살해를 했다면 물론 사람들마다 심리적인 부분은 다르겠지만 저수지에 유기할 거에 대한 계획성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의구점이 듭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먼 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의 길도 쭉 내려와야 합니다. 쭉 내려와서 이 예산까지 와야 되는 왜 이런 번거로운 수고를 썼을까라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던 거죠. 물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게 이곳이었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살해하고 유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수지에서 살해를 하고 유기를 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진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둔기를 뭘 썼어요? 저 그때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어떻게 때렸는데요? 근데 그거 좀 옛날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흉기가 있던 거는 같은데 난 그냥 주먹질하고 발차기만 했어요. 부검을 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뇌골절은 보입니다. 근데 이 뇌골절이 시신을 수습할 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둔기로 맞아서 사망할 정도의 야구방망이 정도의 파워라면 뇌골절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쇄골절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인 거죠. 왜 야구방망이라고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시에 진술했던 이제 용의자죠. 용의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둔기는 있던 것 같았는데 저 그냥 주먹질하고 발차기 했어요. 그러니까 때려 죽였다인 건지 아니면 둔기를 썼다는 건지에 대한 게 애매모호하죠.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찰 수사에서는 야구 방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범행 도구가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야구 방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재판에 넘어가서 야구 방망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일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경찰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살해 도구에 대한 부분, 도구가 있었다는 건 계획과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범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전 도구 얘기한 적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야구 방망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야구 방망이 같은 거겠지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법정 내에서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건 둔기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조사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무언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을 자꾸 듣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동기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죽였을까?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결합을 자꾸 요구한 2009년에 이혼을 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남편. 그러니까 아내의 경우엔 이런 문제 때문에 살해에 대한 결심을 했다. 처남의 경우는 자신의 누나가 그렇게 맞는 걸 보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범행의 동기는 바로 가정폭력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이 남매의 주장입니다. 주변 사람의 증언도 없을 뿐더러 다른 증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병원 치료 기록도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가 있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용의자 신분인 전 부인이 참고 있었던 거라면 이 문제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이외의 부분도 분명히 조사해봐야 됩니다. 혹시 보험금을 노린 문제가 아닐까라고 경찰은 얘기도 했습니다. 즉 그 경찰은 남편에게 실종보험 같은 걸 가입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며 계좌 추적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에도 힘든 삶을 살고 있던 거라 이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계획적 범죄였다면 시신을 유기를 이곳에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들킬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 이곳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신을 다른 곳에 이동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심점은 가지만 이게 정말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 거죠. 이 모든 진술은 어쨌든 이 남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2019년 3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현재까지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지자체의 모든 노력과 시신에 대한 신원 판단의 노력의 그 결실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고 용의자들의 진술만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발생한 4번에 확인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군가를 욕하기면 위험한 부분이 첫 번째, 경찰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서 그리고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됐고 수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이
너무 이제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다라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동기 부분은 정말 애매해요. 만약에 정말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법적 처벌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면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게 맞지만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는 생각.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사건 보셨잖아요. 그 저기 그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동기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 점 누구도 뭔가 불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